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2025년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신년사가 화제입니다. 중국의 BYD 영상이 갑자기 등장하기도 했고 테슬라의 AI 로봇 옵티머스 영상이 나오기도 했어요. 저희가 이런 영상 보여주거나 뭐 중국 회사가 뭐 막강한 경쟁자가 된다, 현대차가 위기다 이러면 뭐야 중국차 돈 받았냐? 현까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현대차 정의선 회장께는 또 뭐라고 하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정의선 회장은 현대자동차만의 회장이 아니죠. 현대기아, 제네시스 이런 자동차 회사, 그리고 모비스, 위아, 트랜시스 같은 부품사, 현대제철 같은 제철사들, 무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등 건설사, 모비스 오토에버, 뭐 군용장비 만들고 KTX 만드는 로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금융,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이런 수많은 기업들의 총책임자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 회사들의 한 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은 현대차 그룹의 올 한 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의선 회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쯤에 경제온라인 기자를 했으니까 현대차 신년사 같은 거 직접 가서 봤어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 현대차가 신년사를 8시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대충 7시 전에 도착했어야 됐어요. 6시 몇 분에 현대 양재사옥에 가서 거기서 강당에 부랴부랴 모였어야 됐습니다. 저는 신년사 몇 번 보기도 봤고 어차피 보도자료로 그거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그걸 가서 봐? 그냥 느긋하게 가서 보도자료 못 쳐야지 그러고서 도착을 딱 했어요. 근데 선배가 그 자리에 또 온 거야. 보는 순간 야이 개 이게 나왔어요. 신년사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행사였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그때 당시 신년사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과 9년 전의 신년사예요. 야, 분위기 정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소파가 쫙 깔려있죠? 여기 보면 부회장, 사장 할 거 없이 여기 쫙 앉아서 이 회장님이 뒤늦게 오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어쨌든 정의선 부회장님. 회장님께 격례 이렇게 다들 인사 딱 하고 국민을 위해하고 아주 묘한 분위기가 나는데 이게 불과 9년 전에 대한민국 현대차였습니다. 그런데 정의선 회장 시대가 되면서 지금 신년사든지 뭐든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회장님이 혼자서 올라가세요. 혼자서 전부 발표를 하죠. 직원들이야말로 인사가 어딨어? 약간 캐주얼한 옷을 입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마치 여기 리더가 돼서 자 우리 이렇게 가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혼자서 이렇게 올라서는 거 이거 꽤 떨릴 것 같기도 한데 이 무게를 내가 다 짊어지겠다 라는 느낌, 요즘 사람들의 눈에는 훨씬 더 맞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신년사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짝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자동차 그룹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이고 또 우리 기술력을 보여줌으로써 고객들에게 또 신뢰를 얻고 그리고 젊은 어린 분들에게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함께 꿈을 꾸도록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영감을 선사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현대가 신년회를 보통은 강당에서 했어요. 회장이 있는 곳으로 당신들이 오세요 라는 거였죠. 이제는 3년 전부터 남양연구소에서 하기도 하고 작년엔 기아 오토랜드 광명, 기아 공장에서 하기도 했어요. 현장을 직접 보여주겠다라는 의미, 그리고 현장으로 회장이 찾아가겠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하는 건데 현대가 굉장히 야심차게 만들어낸 전시 공간이고 이 공간은 수익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저도 가서 보면은 정말 감탄하는 장소,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즐거운 거구나.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나시면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어떤 영감을 선사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어떤 걸 만들 거냐 물어보신다면 자동차 관련 직업도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디자이너가 돼서 실제로 자동차를 한번 그려보고 그걸 실제 자동차처럼 CG로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PBV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막 붙여서 엔지니어링을 해본다거나 내가 만든 자동차가 실제 주행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자동차 관련 직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 유튜버가 돼서 자동차를 직접 리뷰하는 그런 영상을 앞에 카메라 놔두고 차 놔두고 그 앞에서 리뷰하는 걸 실제로 해보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면 좋겠죠. 미래의 김한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없나? 그런 분 없나? 여튼 이번 신년사의 핵심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신년사 핵심은 위기였습니다. 블로터 조재환 기자가 찍어주신 영상이고요. 영상을 보면요, 야, BYD C-라이언 7이 나옵니다.
배에 실는 모습, BYD를 굉장히 거창하게 보여주는 이런 영상을 이 안에 넣었어요. 시라이언 굉장히 멋있게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시라이언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차기도 하죠. 리뷰 영상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실외 이렇고 실내 이렇고 막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희한하게 BYD는 이걸 국내에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죠. 국내에 이게 나오지 않고 아토3 정도, 그러니까 좀 저가 모델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C라이언을 이걸 가져와야지 팔릴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BYD의 전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C라이언 같은 이런 자동차도 만드는 회사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어떤 회사입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옵티머스하고는 어떤 면에선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옵티머스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외부적인 경쟁 요인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설명하게 된 거죠. 이런 걸 보여주고 나서 신년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도전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얘기예요. 현대차가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앞서 영상으로 밀어보면요, 전기차 시장, 저가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위협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AI라거나 아니면 첨단 기술이라거나 이런 것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압박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이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없으면은 또 낙관에 사로잡혀서 안이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외부의 위기보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도전과 불확실성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럴수록 위축되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위기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이 위기를, 이거 위기니까 두렵네, 우리가 가진 걸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현대에는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자극을 받고 그룹 전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또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잘 됐으니까 올해도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왔고 훌륭하게 그 위기들을 극복해왔습니다. 위기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처럼 퍼펙트 스톰과 같은 그런 단어들은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그것이 비관주의에 빠져서 수세적 자세로 신을 도외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방어적으로 하면 안 되고 더 공격적으로 이번 위기에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자세는 저희 같은 현대차 소비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대가 자꾸만 전진이 아니라 후퇴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과거에 하던 그대로 더 팔려고 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좀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혁신을 잃어버리면 현대의 무기는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동안 현대가 발전해온 과정은 뭐였어요? 매번 혁신이었습니다. 예전 포니를 만들었을 때도 혁신이었고, 그 이후로 전륜구동 자동차를 만들 때도 혁신이었고, 그 전에 없었던 것들을 계속 새롭게 만드는 게 현대의 힘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가 새로운 것들을 얼마나 내놓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상태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우려가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있는데요. 지금 회장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공격적으로 이 위기에 도전해 주는 걸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현대차 직원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좀 새겨듣고 미래에 대한 도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저희 소비자들이 하게 되네요. 왜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컨텍스트 그리고 역사적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기회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배경, 콘텍스트, 그러니까 맥락을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그게 미래 기회 창출로 연결되는 거. 어떤 사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뭐 차는 어떻네요, 그러네요, 끝, 이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뿅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배경이 쭉 있습니다. 그 역사가 쭉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미래까지 연결시킨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저희 모카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것하고 회장님의 생각이 너무나 통하셨다.
그런 뜻에서 현대차 임직원 여러분들 모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아니 지금 저희하고 딱 이렇게 의견이 같으시다니까. 혁신을 향한 굳은 의지는 조직 내부를 넘어서 외부로도 힘차게 뻗어나가야 합니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핵심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쟁자와 전략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경쟁자와 전략적으로 협력. 와,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차 플랫폼이 우리나라가 충분히 저렴하지 않아요. 그럼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중국 자동차와 어떤 협업들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현대차는 협업을 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어지간한 자동차 회사들은 변속기를 사다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는 무조건 내가 다 한다.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아니 그거 하나를 못 만들어서 그걸 수입을 해?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수입이 더 싸면 수입할 수도 있지. 뭐든지 내재화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에는 핵심적인 부분은 내재화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협력 이거를 하겠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미래가 정말 밝고 유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신년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회장, 사장단 이렇게 모여서 라운드 테이블도 했었습니다. 정의선 회장님은 또 피터 드러커 책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한 기업은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몰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회사가 실패하는 것이다. 단순히 제품, 서비스 제공에서 이익을 거두는 데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고객이 뭘 원하고 고객이 원하는 걸 충족시키고 고객의 삶에 스며서 동행하는 거, 고객하고 같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건 물론 회장의 생각이고 그 회장의 생각이 이 기업 전체의 생각과는 또 달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 정책을 내세우는 분들은 이 회장님의 말씀을 좀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팰리세이드 지금 가격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고객과 동행을 하고 고객과 함께 하는 거라면 지금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고객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가격을 조금 잘 책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장재훈 부회장 기자들을 만나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170만 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면서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역대 최다 실적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신년사에서는 조금 위협이다, 위기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지만 사실 상황 전체를 보면 그렇게까지 비관적은 아니고 현대 입장에선 너무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더 잘해서 이런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특이한 것은 성김 사장이 처음으로 공식성상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번 1월 1일에 현대차 사장이 되셨죠. 성김이라는 분 아세요? 원래 아셨어요? 미국 대사였잖아. 우리한테 당연히 알려줬던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낸 우리나라 외교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관을 미국에 보냈다는 게 아니고 이분이 지금 한국인처럼 생겼잖아요. 아니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주한 미국 대사로 보낸 거. 지금 미국 외교관인데 이분이 워낙에 오랫동안 이런 외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때부터 시작했어요.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까지 지금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계시고 외교관으로서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이 미국 대사로 계시기도 했고 그리고 대북정책 특별대표라고 해서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멘트를 많이 하시기도 했죠. 한때 뭐 북한 친구들하고 대화하겠다 뭐 이러면서 언론에 많이 나오시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분이 비록 한국인이지만 미국의 대표로서 이분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로비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갑자기 현대차 사장이 돼버린 거야. 놀랍죠? 어쨌든 성김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 각종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할 것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든든하죠? 그리고 이번에 현대가 트럼프에 10조 선물을 줬다 이렇게 기사가 나기도 했잖아요. 현대 제철소를 미국에 짓겠다는 건데 이게 10조 규모라고 해요. 사실 트럼프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우려가 크잖아요.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 25%빡 때릴 수 있는 사람이죠. 트럼프가 지금 철강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거기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한테도 긍정적인 메시지 우리 현대가 남이가? 라면서 미국의 친구인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제스처를 보여준 건데 성김 사장의 판단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날 또 다른 사장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호세 무뇨스 사장. 이분 아시겠지만 스페인 출신이에요. 생각해보면 좀 희한합니다. 현대차 사장이 2명이 됐습니다. 근데 2명이 다 외국인이야. 지금 현대차를 보면 한국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80% 이상을 해외에서 파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장을 뽑을 때 능력이 된다면 한국인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죠. 글로벌 감각이 더 있다면 그럼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사실 현대차에겐 더 중요한 일이다. 그만큼 생각이 갇혀있지 않고 이 자유로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차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무뇨스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차 조지아주의 신공장 HMG MA라고 하는 최대한 빨리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 차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해서 곧 아이오닉 9도 여기서 생산을 할 거고 이번 분기 내로 그랜드 오프닝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랜드 오프닝 할 때는 아마도 저도 공장에 가서 제대로 공장이 잘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현대차 회장 신년사 그리고 여러 사장님들의 멘트를 보다 보면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차에 대한 우려, 테슬라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 사장들의 생각을 보면 회사 안에서 누구보다 중국차에 대한 위협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세계 시장 3위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이런 수준까지 제대로 올라서서 이런 위치를 공고히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는데 이런 시기에 어떤 해에 있었던 신년사보다 더욱더 위기라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현대가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거대한 대기업에서는 회장이라든지 사장의 생각이 직원들의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차를 바라보는 시각 아니면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현대차의 C레벨에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입장에서는 아직도 중국차나 테슬라가 멀었다 한심하다 이렇게까지 평가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올려도 아무리 그게 사실이어도 자동차 업계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막연한 추측, 새로운 것들을 그냥 폄훼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생각을 가진 현대차 분들이 너무 많을까 이런 우려도 했었는데 신년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디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달린다면 분명히 더 좋은 현대차가 만들어지고 현대차도 세계 최고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도 더욱더 좋은 차를 즐겁게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